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이런 데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까요? 신규 버프라고 해서 그 상품을 가점을 줘요. 그러면 저희는 1페이지, 2페이지 들어가기가 쉬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쿠팡에 사시잖아요. 1등까지 제일 잘 팔리는 순위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잘 팔리는 제품들인 거예요. 정품을 판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하면 지재권에 대한 문제는 없어집니다. 이 시간은 사실 제가 또 다른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그 국내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시죠. 쇼핑몰 쪽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싱 강의를 대표님들한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모실까요? 박수를 맞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소싱, 뭐 어떻게 해야지 소싱을 잘하고 매출을 단기간에 급등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유튜브에. 네, 또 소싱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다른 그 사이트에서 내가 팔 물건을 네. 찾아서 가져오는 거.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잘 팔릴까요? 쇼핑몰에? 사람들이 뭐 가볍게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볍게, 네. 그냥 쉽게 네, 쉽게 그 생활에 필요한 어떤 뭐 그런 생활용품. 네. 대표님은 어떤 상품을 소싱하면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이런 데서 주문이 많이 들어올까요? 잠깐이나마 해봤었는데 네. 제가 팔고 싶은 걸 판다고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아무거나 다 올렸어요. 일단 아무거나. 대표님은 어떤 상품 올리고 싶습니까? 소비재가 잘 팔리지 않을까. 소비재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아, 휴대폰으로 말하자면 이게 휴대폰 케이스나 네.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자주 사용하는 거. 네. 네. 대표님, 어떤 저도 상품? 실용적인 게 잘 팔릴 것 같은데 실용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취하고 1인 가구니까 뭐 음. 그런 데 필요한 1인용 제품들 이런. 일회용 제품.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 쉽게 생활용품을 많이 사람들이 살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생활용품 혹시 브랜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브랜드. 최근에 구매했던 생활용품 중에 브랜드.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갑자기 그렇죠. 생활용품 중에서는 브랜드가 많이 없을 거예요. 주방에서 많이 쓰는 키친 아트 뭐 그런 네. 거 그런 아. 브랜드가 있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대표님, 다이소. 아무거나 중에서 네. 기억나는 브랜드 있으세요?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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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소.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 브랜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브랜드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기억 안 나죠? 네. 1인용 제품 저도 없어요. 없죠? 저희가 지금 쇼핑몰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올리면 잘 팔릴 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 제품 올리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긴 하는데 내 건 안 팔려요. 왜? 이거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쿠팡에서 생활용품 파는 사람, 파는 상품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개 상품이 있을 거예요. 1000만 개 상품이 여기 있는데 내 상품을 올려서 1001개가 되잖아요. 내 거를 사람들이 선택할까?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이소 바가지라고 검색하지 않고 바가지라고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가지가 파는 게 또 한 수백만 개가 있을 거예요. 내게 선택된다? 거의 로또급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브랜드 없어요. 삼성에서 휴대폰 케이스 안 만들어요. 그냥 중국에서 가져오던가 국내 제조사에서 디자인 예쁘게 해서 콜라보 해가지고 뭐 스파이더맨이나 예쁜 뭐 이런 캐릭터 같은 거 갖고 와서 하겠죠. 그래서 브랜드 있는 제품을 팔 거냐, 브랜드 없는 걸 팔 거냐, 이거부터 정해야 되는데 브랜드 있는 거 팔고 싶으세요? 브랜드 없는 거 팔고 싶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있는 거. 있는 거. 이유는 왜요? 잘 팔릴 것 같아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싸니까. 비싼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검증돼 있어서. 그쵸. 그래서 쇼핑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브랜드 제품을 파는 방법이 있고 비브랜드를 팔 수가 있어요. 이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팔려고 하는 거는 무조건 브랜드 제품을 소싱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타율이 올라가요. 저희가 네이버나 쿠팡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고 치잖아요. 가방이라고 치면 제가 봐도 수천만 개의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샤넬 가방,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가방이라고 치는 순간 판매하는 상품들이 한 200개에서 500개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샤넬을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 한 200개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는 1페이지, 2페이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브랜드 제품을 소싱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떤 브랜드를 할 것인가? 어떤 브랜드 팔 것 같아요? 해외 브랜드? 해외 브랜드. 가격이 높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브랜드? 좀 생각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키 생각. 나이키. 네. 저도 같이 나이키 생각했는데
딴거 제일 하죠. 잘 알려지고 대중적인 거 아디다스는 아디다스. 네. 네. 어떤 브랜드? 내가 주로 착용하던가 좋아하던가 뭐 어떤 거 괜찮아요? 브랜드는 의류가 굉장히 많죠. 지금 입고 있는 거 닥스. 닥스, 아, 이런 닥스. 이렇게 정하고 파는 방법도 있는데 나이키라고 했을 때는 나이키의 공식 홈페이지 가면 팔고 있는 제품이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도 한 5,000개, 뭐 닥스가 4,000개, 해외 브랜드는 뭐 너무 많죠. 뭐 거의 무한대 정도 있겠죠. 이걸로 원래 하려고 하면 5,000개도 등록해보고 아디다스도 5,000개 등록해보고 닥스도 4,000개 등록 다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 브랜드 좋구나. 그럼 이제 또 뉴발란스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노스페이스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다 테스트 해보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사실 유료 강의 때도 알려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카테고리 소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겨울에 잘 팔릴 것 같은 파카나 잠바나 아웃도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로 먼저 소싱을 합니다. 의류, 신발, 화장품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이제 카테고리가 나와요. 카테고리를 왼쪽에 딱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에 들어갔어요. 여자에 들어가면 이제 겨울옷 들어가면 겨울옷에 또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뭐 오리털 파카, 딱 오리털 파카 누르면 1등부터 1000등까지 순위가 쫙 나와요. 오리털 파카의 순위가 1등부터 1000등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품을 쫙 가지고 와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1등부터 만약에 100등까지 상품이 파카가 등록돼요. 파카를 쫙 수집을 합니다. 더망고로 사이트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롯데온, G마켓, 옥션 이런 데다가 상품을 마진 한 15%에서 쫙 등록해요. 1등부터 100등까지 제일 잘 팔리는 순위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잘 팔리는 애들이에요. 내가 테스트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잘 팔리는 제품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는 파카 브랜드 뭐 있어요?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뉴발란스. 뉴발란스, 스노우피크. 스노피크 좋죠. K2. K2 좋아요.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소비자들이 파카 브랜드로 이걸 좋아하구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카테고리에서까지 왔잖아요. 역순으로 가요. 노스페이스는 파카 말고도 겨울에 뭐가 있죠? 등산 파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트용 파카도 있을 거고 쇼패딩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잘 팔리는 1부터 100등까지 갖고 와서 상품 등록해보고 거기서 주문이 들어온 브랜드 이 브랜드의 또 상위 카테고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잠바가 아니라 쇼패딩을 또 끌어보는 거예요. 왜? 이 브랜드는 이 제품이 잘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절약되는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뭘 팔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브랜드를 끌잖아요.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대표님, 브랜드라고 하면 그 브랜드 지적재산권 문제로 우리가 소싱해 올 수 있어요? 그 문제 없습니까? 여기는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을 저희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을 물건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한 사업, 리스크 없이. 네. 그러면 지재권이라는 게 있는데 남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그것도 허락도 안 받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했으니까.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 화면에 이 슬리퍼 이거를 흰 화면에 찍었어요. 누가 이 브랜드가 스마일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이 회사가 이걸 흰 화면에 예쁘게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자기들이 찍은 건지 딴 사람이 찍은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보통은 법률로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그 사진 작가의 의도가 들어갔을 때 이건 지적 재산권이 했는데 흰 화면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찍었는지 네가 찍었는지 저 사람 찍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아이유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 아이유 얼굴이랑 이걸 같이 올렸다. 그러면 소속사에서 연락 오겠죠. 왜 아이유 있는 걸 네가 함부로 쓰냐. 근데 그냥 흰 화면에 나이키 신발이 있는데 독일에 있는 포토그래퍼가 찍은 건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찍은 건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 사람도 소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어떤 인물에 대한 또는 사람의 의도가 사진에 담겨있지 않은 눕기가 딴 흰 화면에 제품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두 개의 또 질문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이거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정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쿠팡의 사람들이 정품을 팔아야 되는데 정품을 팔지 않고 가품을 팔면 그 플랫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정품이야 가품이야 물어보는데 저희가 가지고 오는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있는 걸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정품이에요 가품이에요? 정품이죠. 그래서 정품을 우리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 없어요. 정품을 팔면. 근데 가품을 팔면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물건 브랜드 파는 사람들을 다 사실 깜빡 가야죠. 벌금 내야죠. 대신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발이 있다고 해볼게요. 신발을 가지고 와서 그냥 등록하면 약간의 무서움이 있어요. 뭐 방원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거 나중에 이 K2에서 자기 신발이라고 해서 막 소송하면 어떻게 하냐 무서울 수 있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AI 이미지라고 해서 버튼을 딱 클릭하면 AI가 이거를 예쁘게 꾸며줘요. 바탕화면에 이게 막 나무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여기 어떤 뭐 물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찍은 제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AI가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품을 판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하면 지재권에 대한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재권이 없는 제품만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등록시킬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검증해 봤겠습니까? 그 지금 제가 해외 걸 해봤잖아요. 네. 해외 거는 브랜드는 무조건 안 되잖아요. 대표님 말씀하셨던 해외에 있는 지금 해외 거가 제가 해외에 헷갈려서 있는 내가- 브랜드를 갖고 오잖아요. 네. 소명 못해요. 중국은 그렇죠. 99.99%가 가품이에요. 그래서 소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은 사이트 자체가 이미 가품을 파는 사이트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국내 제품은 다 홈페이지고 이미 입점했을 때부터 정품 회사인 걸 저희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재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예. 전혀 없습니다. 예. 대량 등록이라는 걸 하잖아요. 대량 등록을 하는데 상품을 1만 개, 누군가는 5만 개, 누군가는 10만 개를 등록합니다. 누가 매출 제일 잘 나올까요? 많이 는 10만 개. 많이 등록한 사람이. 이유는요? 왜 상품 많이 등록하면? 노출될 확률이 높지 않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10만 개 등록한 사람이 매출을 잘 늘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커뮤니티에 카페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저 사람은 상품을 2만 개밖에 등록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50만 개 등록한 사람들 50만 개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업자를 4개밖에 안 냈는데도 8천만 원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잘 팔리는 걸 등록해요. 그렇죠. 그분은 소싱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브랜드를 갖고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쿠팡에 들어가면 쿠팡의 카테고리가 수천 개 있거든요. 샴푸만 들어가더라도 샴푸 안에도 뭐 건성이냐 뭐냐 해가지고 샴푸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잘 파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검색도 많고 잘 판매하는 그 카테고리를 찾아서 그 제품을 끌어서 더망고에 넣고 마진을 15%한 다음에 마켓에 뿌리면 잘 팔리는데 이상하게 팔리지도 않는 정말 이상한 작은 시장 또는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아무리 많이 끌고 와도 상품이 10만 개 아니라 100만 개 해도 주문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여기는 상품이 1만 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션, G마켓 여기는 2,000개. 2,000개. 예. 그리고 롯데온. 2,000개. 롯데온은 2,000개인데 또 특별한 방법을 하면 10,000개까지 늘어줍니다. 그래서 2,000개에서 1만 개 그리고 11번가 5,000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한 개를 딱 가지고 가면 이만큼 나는 총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한 개 내신 분들 보통 초보자들은 한 개만 내요. 무섭거든요. 사업자를 3개 낸다? 미친 거 아니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한 개당 쓸 수 있는 카드 이 정도인데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업자 한 개로 1,000만 원 매출을 만들었어요. 두 개면 2천만 원 나오겠다. 그쵸. 2개 하면 2,000만 원 나오겠구나 생각하겠죠. 근데 실제로 2개 했더니 2,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실까요? 3개면 3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일 적당한 선은 이게 무한정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사업자 뭐 100개 만들면 뭐 다 몇십억씩 하죠. 이게 아니라 그래프가 어느 정도 꺾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사업자를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선 되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선이 있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사업자를 늘리면 좋긴 한데 한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일 좋은 효율이 보통 3개에서 5개예요. 대표님들은 3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가장 좋은 상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3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보통 3개에서 5개 되는 게 관리 포인트는 제일 적고 매출은 폭발시킬 수 있는데 이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 본업이어야 돼요.
그럼 중국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면 한국 사이트보다 확실히 단가가 마진율이 높아지잖아요. 좋죠. 그러면 중국 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중국 걸 해도 되는데 네. 저희가 했던 전제 조건이 가품.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브랜드 제품이 없어요. 아, 중국에서 있는 브랜드 제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샤오미? 그쵸. 샤오미 말고는 브랜드가 없어요. 네. 나머지 파는 것들은 다 브랜드라고 하는데 뭐 루이비통 표시의 그 휴대폰 케이스도 팔고 나이키 추링도 팔고 뭐 뉴발란스 신발도 팔거든요. 다 가품입니다. 그러면 절대 소싱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유명한 거. 소싱하면 안 되는 부류들이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거. 상품을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들. 왜냐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고관여 상품이라고 해서 금액이 한 1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상세 페이지도 보고 리뷰도 봐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 많은 CS가 오면 나도 모르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해져요. 그런 상품들보다는 그냥 좀 라이트하게. 저희 물건 살 때 사기 전에 맨날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결제하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고관여 상품 너무 비싼 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고 저관여 상품은 그냥 결제 쿠팡 같은 거 씩 하면 그냥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비싼 것들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가격 한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사람들이 쉽게 결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소싱할 때 정품 사이트에서 만약에 나이키 신발을 10만 원에 판다. 네. 그럼 저는 그거에 마진을 붙여서 한 12만 원? 막 이렇게 네. 올려서 팔잖아요. 맞아요. 고객들이 그거를 살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공식 사이트에서 안 삽니다, 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제가 LG에 있는 그 로봇 청소기를 샀거든요. 그거를 LG전자 사이트에 가서 샀을까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샀을까요? 네이버. 네이버. 동원 참치 아시죠? 참치. 참치 제일 싼 곳이 동원 참치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쿠팡에서 사시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네. 근데 저희는 그 사이트에 가면 회원가입하면 쿠폰 주죠. 그 다음에 결제할 때 할인되죠. 적립금 되죠. 그게 다 여러분들의 마진이 될 겁니다. 주부 생활 오래 하셨으면 인터넷에서 살 때 내가 산 게 최저가라고 믿고 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는 최저가를 검색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받는 쪽으로. 빨리 받는 거. 예. 그쵸. 이게 최저가라는 개념이 내가 보이는 눈의 화면 중에서 최저가를 저희는 찾을 수 없어요. 왜? 네이버에서 최저가가 있고 쿠팡에서 최저가가 있고 G마켓 옥션에서 쿠폰 받아서 최저가가 있고 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해외 사이트가 있고 중고거래가 있고 당근마켓이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산 게 최저가다? 그거는 내가 본 화면에서 최저가인 거예요. 그리고 쿠팡은 대표님 네 분이잖아요.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네 분 다 보이는 화면이 다릅니다. 내가 몇 세고 어느 지역에 팔고 어제 뭐를 샀고 오늘 뭐를 받고 홈 하면서 뭘 클릭했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화면이 달라요. 그 말은 1등이 없다는 거예요.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화면이 달라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노출이 더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그 홈 화면에 보면 다 막 100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한 번씩 보면 구독자가 한 3명밖에 없는데도 조회수가 높은 데도 있고 구독자가 30명인 것도 있고 100명도 있고 그렇게 랜덤이에요. 왜 그렇게 랜덤을 하냐면 그래야지 기회를 신규 셀러한테 주잖아요. 대표님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네일 쿠팡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신규 셀러가 유입이 됐네? 그럼 저 사람들도 새로운 상품을 가져오겠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고인물이에요. 엄청 오랫동안 쿠팡에서 팔아요. 계속 1등이에요. 그러면 내 제품 가격을 계속 높이겠죠? 어차피 1등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빨리 배송하고 리뷰 많으니까. 쿠팡이나 네이버는 그런 걸 싫어해요. 쿠팡이나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는 신규 셀러, 그 다음에 괜찮은 물건. 그래서 소비자의 경험을 좋게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한테 기회가 주는 게 신규 버프라고 해서 새로 입점을 해서 상품을 딱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가점을 줘요. 분명히 리뷰가 없는데도 상위 노출되는 게 있거든요. 다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뭐 리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걱정을 안 하셔도 브랜드 제품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무조건 비싸다고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격을 몰라요. 오프라인 매장 가서 가격을 봤으니까 이 가격이 정품 얼마 주나 알잖아요. 근데 그 가격도 이미 높인 거에서 낮춘 거 할인한다고 해놓는 거예요. 저희는 정가를 모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이 있어요.
만약 5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럼 5만 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 특별한 행사를 해요. 나이키 3개월에 한 번씩 행사를 하거든요. 그럼 나이키에서 이거 50% 할인하거든요. 그럼 25,000원이에요. 그 시기에는 이거를 5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50% 할인이 아니라 20% 할인일 때 사서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사장님이 너무 재고 빨리 떨고 싶다 해서 팔 수도 있고 이 가격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나이키 반팔티 검색했을 때 노출됐네? 그러면 그 노출된 화면 첫 페이지 중에서 위아래 보고 괜찮은 이미지와 그 다음에 적당한 가격,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범위 안에 든다?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주문이 들어오는 거 보면 내가 분명히 가져온 소싱 사이트는 4만 원인데 6만 원에 팔고 있어요. 6만 원에 왜 주문 들어왔지? 4만 원짜리 사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사요. 왜냐면 내가 소싱한 사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소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유익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편집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하는 사이트를 3개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카테고리 또 3개. 그러니까 사이트별 사이트 3개, 카테고리 3개. 억가지 제품 중에서 내 매출을 잘 키워줄, 수고는 적게 들지만 돈은 많이 벌어줄 상품들을 계속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2회 다마고치 퀴즈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시작인 거예요? 저희 인터뷰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업 중에 얼마나 집중하고 잘 들었는지를 퀴즈로 알아볼 건데요. 퀴즈를 잘 풀어서 1등 하신 분한테는 최종 매출에서 500만 원 추가로 베네핏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맞춰보십시오. 아, 대박이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국내 소싱처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도매스, 2번 도메토플로, 3번 아마존, 4번 옥션. 아마존. 3번. 3번 아마존. 정답. 2번 문제. 네. 관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간식. 주간식이에요? 관부가세? 관부가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주간식이요? 관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상품을 쪼개서 150불 이하 되게 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FTA. 아, 그건 생각도 못했다. 자,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상표권, 2번 특허권, 3번 디자인권, 4번 초상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번. 초상권. 2번 특허권이 아닌가? 땡. 정답은 4번 초상권. 절세 방법 중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듣기는 들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청년 창업제도. 청년 창업세 감면제도. 정답. 청년 창업. 네. 다음은 대표님들 비상주 사무실 다 하셨을 건데 비상주 사무실 전국 최저가인 이 회사의 이름은 뭘까요? 아는데. 이름 까먹었는데. 글쎄요, 그건 내 비상주 사무실 사용 안 해봐서 제가.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뭐였죠? 비상주 사무실 어때? 땡. 비상주 어때? 오늘 깜짝 퀴즈의 우수자는 황수영 대표님이십니다. 와. 네, 오늘 소싱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숙제 꼭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매출을 많이 받는 화면을 직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